자, HLB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오늘 HLB가 전체적으로 하한가가 나왔어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FDA가 실제로 불발 아닌 불발이 났다. 지금 완벽하게 거절을 당한 건 아니지만 우선은 6개월 동안의 어떤 수정 보완 기간을 지금 가져야 되는 어떤 상황. 최대 6개월. 물론 그보다 더 빨리 FDA 승인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미뤄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막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슈 자체가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영상에서 하한가가 나온 이유, 그리고 FDA에서 거절이 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주가 어떻게 흘러갈 거고 리보세라닙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질 건지, 리보세라닙 다시 한번 시도해가지고 주가가 또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내용을 알고 또 우리가 여기에 맞게끔 대응해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대응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우선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가족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자, 내용을 딱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이번에 리보세라니까 병용 투약을 하는 면역 항암제예요. 그죠? 면역 항암제인데 이 항암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약 자체의 어떤 품질이나 어떤 치료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나 임상상의 어떤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제조 공정 과정이에요. 이 항암제에 대한 제조 공정 과정을 FDA에서 기준을 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좀 미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FDA에서 이미 한번 얘기를 했어요. 미팅 과정에서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의 공정 생산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을 수정 보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주주들에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 내용이. 주주들에게 공개가 안 된 채로 항서제약에서 9월부터 정상적으로 대량 생산이라든지 생산에 어떤 돌입할 수 있다. 9월이 아니라 이미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라는 어떤 얘기들만 나왔지 이 제조 공정 과정에서 FDA에서 어떤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주들에게 공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일단 가장 큰 이슈죠.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항서제약의 제조 공정 과정이 FDA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항암제의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 공정 과정을 생산 과정을 좀 바꿔라. FDA 기준에 맞게끔 수정 보완해라. 이런 내용에서 지금 오늘 거절을 당한 거예요. 어제 밤늦게. 그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어떤 문제는 이번 FDA 내용에서 나오진 않았어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HLB 이슈가 아니라 HLB와 함께 병용 투약해야 하는 뭐예요? 캄렐리주맙에 대한 이슈가 항서제약의 이슈가 나와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주주들은 HLB의 얘기만 지금 계속 들으면서 저 또한 똑같아요. 물론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HLB의 관계자가 아닌 상황에서 물론 HLB가 승인이 안 날 거에 대해서도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것도 맞지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얘기한다 한들 이거를 HLB를 매도하고 이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럴 사람들이 몇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개인 투자들의 어떤 마음들은 대부분이 어떤 마음들이 강했냐면 이 리보세라님이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다 전부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 또한 그랬고요. 그 이유는 HLB가 이 항서제약에 대한 어떤 리스크를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진작에 주주들에게 알리고 언론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저 또한 우리 가족분들에게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겠죠. 근데 FDA 미팅상 문제가 없었다라는 FDA 최종 미팅에서 문제가 없었다라는 어떤 얘기로 이야기가 정리가 됐었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거는 HLB의 관계자가 언론사를 통해서 100% 신약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100%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됐죠. 근데 HLB 관계자가 100%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뭐 HLB를 분석하는 전문가든 주주든 모든 사람들이 사실 HLB의 말만 믿고 지금 약간 투자에 어떤 미스가 생긴 거예요.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저도 이번에 임상 3상 결과가 너무나 좋게 나왔고 실제로 임상 3상 결과는 완벽했어요. 완벽했고 여기서 이제 FDA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는데 그 미팅을 통해서 최종 점검을 합니다. 근데
승인 전에 미팅에서 문제가 안 나왔다라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사실 HLB 관계자를 통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HLB는 이번에 승인이 날 거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지배적이었는데 까놓고 보니까 이런 항서제약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처구니 없는 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항서제약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FDA에서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죠? 근데 항서제약에서 보완을 했지만 그 보완이 좀 미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팅 사학에서 FDA에서 지적이 이미 나왔었다. 그죠? 이미 지적이 나왔었다. 근데 항서제약에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했지만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적이 나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야죠. 주주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항서제약의 어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주주들이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기회를 거의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 눈과 귀가 가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딱딱도사 김 대표가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최대한 드리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언론사에서 완전히 이 HLB를 거의 100% 승인이 날 것 마냥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라고 한들 제가 전업투자 15년 동안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봐왔지만 임상 3상을 이렇게 완벽하게 통과하고 FDA 승인에 대해서 미팅까지 완벽하게 끝냈었던 제약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HLB 관계자를 통해서 100% 확신한다. 100% 내부적으로 HLB 내부적으로 100% 신약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논문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다 수없이 나왔고 미국의 수많은 제약사들이 다 HLB의 리보세라님이 완벽하다. 이거는 간암의 어떤 그런 시장을 뒤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사례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완벽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전이 숨어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근데 HLB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근데 이 항서제약의 어떤 이 보완 조치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쉽게 판단했을 수도 있죠. HLB도. 충분히 됐을 거라고. 그래서 주주들에게 간단한 문제니까 마이너한, 그죠? 메이저급의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급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는 금방 해결하지 하고 주주들에게 크게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메이저급 문제와 마이너급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번에 나온 게 마이너급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산 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뿐이지 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약 자체의 어떤 부작용이나 어떤 효능의 문제점이 다시 새롭게 나오거나 그죠? 그런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메이저한 어떤 문제점이고 마이너급의 문제점은 사실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다시 한번 FDA에 도전할 수 있고 제출을 다시 재제출을 해서 그죠? 재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전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 도전이 끝난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다시 재승인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단기 악재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은 HLB 그룹주가 단기 악재로 주가가 좀 밀릴 수는 있어요. 밀릴 수 있는 상태고 여기서 저점을 잡아주면서 얘가 버텨주는 시간이 한번 올 거예요. 버텨주는 시간. 어느 정도 이게 일단락이 되면 버텨주는 시간이 올 거고 다시 어떤 언론사를 통해서 HLB가 좀 수습하는 내용들이 좀 나올 거고 주가 관리를 위해서 수습하는 내용들 좀 긍정적인 내용들을 좀 뿌려댈 거고 그리고 중국의 항서제약에서도 입장 발표가 나오겠죠. 항서제약에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 조치하겠다 어떻게 보완 조치하겠다 그게 좀 긍정적이고 확실한 내용들이 좀 나와준다면 몇 개월 이내로 뭐 한 달 이내로 큰 문제가 아니다 한 달 이내로 보완 조치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다 FDA 승인을 받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빠르게 나와줄 수 있다면은 항서제약에서 그러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단기 악재였기 때문에 악재가 어느 정도 소멸된다는 어떤 내용으로 다시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패닉스라는 게 아니라 매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완벽하게 이게 메이저급의 악재였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약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발견되지 못한 어떤 문제점이 FDA 통해서 나왔다거나 약 자체의 어떤 문제로 거절을 받았으면은 메이저급의 문제로 우리가 위험할 수 있었는데 일단은 그래도 제조 공정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프라적인 부분들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메이저급의 악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FDA의 그 문제에 나온 내용에서도 메이저급이 아니라 마이너급이라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실사에 대해 마이너한 내용을 지적을 받았다. 그죠? 제조 공정, CMC 과정, 제조 공정 과정에서 마이너급의 내용을 지적받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승인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급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패닉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거 망했다, 끝났다, 역시 HLB다 이러면서 물량 던져버리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HLB가 지금 바닥에서 잡아가지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위해서 다시 급반등이 살짝 나왔을 때 물량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리스크 관리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좀 버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도움이 될지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의 어떤 의견들과 우리 HLB 주주분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하나로 합쳐진다면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청원 금감원 주주 서명운동 제출을 제가 직접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 HLB 주주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청원 제가 넣을 거고 금감원에 주주 서명 받아가지고 제가 제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거를 제출을 해서 서명운동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전에 항서제약의 문제점을 왜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그죠? 항서제약의 이런 제조, CMC 과정의 문제점을 왜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는가? 이거에 대해 제가 항의를 할 거고 HLB 관계자는 왜 FDA 승인 관련해서 100% 확신의 인터뷰를 왜 했나 도대체? 그죠? 100%라는 언급을 왜 했나? 이것도 문제점이 있죠. 그죠?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확신의 인터뷰를 했던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청원과 금감원 주주서명 운동을 제출할 거고 자, 세 번째는 HLB는 내부적으로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곧 생산을 할 것처럼 9월부터 리보세라닉 공급을 할 것처럼 FDA 승인에 대한 확신을 주는 내용들을 왜 지속적으로 언론에 뿌렸는가? 그죠? 우리 가족분들이 아시겠지만 HLB가 지속적으로 최근에 기사가 나왔던 내용들이 뭐냐면 9월부터 리보세라닙을 시중에 판매하겠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항서제약을 통해서 그리고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생산을 할 것처럼 이미 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준비가 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왜 언론에 뿌리면서 FDA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왜 높여줬는가? 이런 문제점들. 전부 다 이 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충분히 우리가 국민청원과 금감원 주주서명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HLB 주주분들의 어떤 마음들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들에 딱딱도사 김 대표가 HLB 지금 국민청원 금감원 주주서명운동 제출할 건데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번호로 010-7281-4679번으로 HLB 동참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동참 이름 동참이라고 보내시고 이름을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확인해서 우리 가족분들 주주서명운동 그리고 국민청원 여기다가 이 내용으로 제가 청원을 올려보겠습니다. 청원 바로 올릴 거고 우리 가족분들이 그래도 100명 이상은 좀 모여야지 이게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어요. 100명 많으면 500명 이상 모여야지 이게 힘을 발휘하지. 제가 혼자서 하면은 물론 제가 이걸 올렸을 때 국민청원 올렸을 때 HLB의 수많은 주주분들이 청원을 보고 또 청원이 알려지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올려주실 수 있겠죠. 그거를 동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시작부터 100명, 500명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은 좀 더 이게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HLB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문제점들, 바이오 제약, 우리가 믿었었던 HLB조차도 이런 사전에 있었던 내용들, 항서제약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 주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HLB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죠. 또 FDA를 또 신청을 할 건데 그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주주들에게 알려야 돼요. 숨김없이. 그죠? 주주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줘야죠. 이게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눈과 귀를 싹 다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첫 번째 과정에서 언론사를 통해서 100%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지배한 거예요. 주주들을 지배한 겁니다. 확신의 지배를 넣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번호로 010-7281-4679번으로
동참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HAB 국민청원 금감원 주주 서명 운동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지금 HAB 긴급 대응 소통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대응 소통방에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HAB를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HAB 패닉셀 하지 마시고 절대적으로 이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안전하게 HAB 대응을 받으시는 거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HAB 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제 번호로 소통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고 영상에다가 댓글로 우리 가족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 4자리 숫자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문자와 댓글을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전부 다 무료로 HAB 긴급 대응 소통방에 입장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우리 가족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기 바라겠고 힘내라는 말도 진짜 저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볼 테니까 주식에너지 영상을 조금만 더 믿고 따라오시고 조금 더 기운 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마이너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보세라닙 자체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단기 악재는 소멸이 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패닉스라고 너무나 좌절하시고 너무나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